서울 마포구의 늦가을,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 홍대 입구역 근처의 한 사무실 건물 앞에 60대 후반의 한 여인이 조용히 서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이 시간이면 하는 것처럼 낡은 손수레에서 청소도구들을 꺼내며 하루를 시작했다. 20년 넘게 이 건물과 함께한 그녀의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익숙했다. 아이고, 오늘도 참 바람이 제법이네. 목까지 올라오는 검은색 패딩 점퍼 위로 노란 조끼를 걸친 그녀는 잠시 손을 비비며 추위를 달랬다. 새벽 5시 반, 아직 거리는 고요했지만 곧 이 거리는 출근길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다. 그 전에 건물을 깨끗이 해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박순자 할머니는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우리 건물에 오는 사람들, 하루 시작이 기분 좋아야 하니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1층 로비부터 꼼꼼히 청소를 시작했다. 20년 전 남편과 함께 모은 전 재산을 털어 이 건물을 샀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말렸다. 하지만 지금 이 건물은 그녀의 전부가 되었다. 특히 5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난 뒤로는 더욱 그랬다. 여보, 나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우리 건물, 내가 잘 지키고 있다니까요. 청소를 하면서도 박순자 할머니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짓곤 했다. 건물주라고 큰 소리치며 월세나 받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직접 건물 청소를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일이 그녀의 낙이 되었다. 쓱쓱 마이너스 유리문을 닦는 소리만이 조용한 건물 안에 울렸다. 박순자 할머니는 특히 유리를 닦을 때면 더욱 정성을 들였다. 깨끗한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때론 젊었을 적 남편과 함께 이 건물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설렘을 떠올리기도 했다. 여기 좀 더 닦아야겠다. 꼼꼼한 성격 탓에 같은 자리를 몇 번이고 다시 닦았다. 그녀에게 이 건물의 구석구석은 모두 의미가 있었다. 1층의 카페에서 풍기는 커피 향기, 2층 학원에서 들리는 학생들의 웃음소리, 3층 보험회사의 활기찬 직원들의 모습까지. 하지만 최근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3층 보험회사의 새로운 젊은 여직원. 그 생각을 하자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졌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환한 미소를 되찾았다. 에이, 나이 어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저 나이 때는 어땠나. 아침 햇살이 건물 유리창을 통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밤새 쌓였던 먼지를 말끔히 쓸어 담으며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열중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건물의 모든 공간이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시작되는 장소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그녀는 청소도구를 들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다. 해가 떠오르며 거리가 밝아지기 시작했다. 이제 곧 건물이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일 시간이다. 박순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대걸레를 빨며 미소 지었다. 아침 8시 건물이 직장인들의 발걸음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3층 보험회사 앞 복도를 마저 청소하고 있었다. 이제 곧 그 여직원이 출근할 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박 할머니. 어머, 김 과장님도 안녕하세요. 다른 회사 직원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20년간 한결같이 건물을 관리해온 박순자 할머니는 이미 이 건물의 산증인이자 든든한 어른으로 자리 잡았다. 때마침 엘리베이터에서 카랑카랑한 구두 소리가 들렸다. 서지원이었다. 그녀는 항상 그렇듯 고급스러운 명품 가방을 든 채 뾰족한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아유, 또 이 시간에 청소하세요? 서지원은 코끝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녀의 구두가 방금 막 닦은 바닥을 가로질러 갔다. 네, 금방 마무리할게요. 이러니까 우리 회사에 고객들이 안 오죠. 아침부터 청소 냄새 나고. 박순자 할머니는 묵묵히 대걸레질을 이어갔다. 서지원의 말이 가슴에 따끔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도 저 나이에는 저러셨을까? 박순자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딸을 떠올렸다. 캐나다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딸은 자주 어머니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 어머니, 건물 주면 건물주답게 사세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일하는 것이 좋았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좋았다. 박순자 씨, 1층 카페 사장님이 그녀를 불렀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아이고, 매번 이러시면 어떡해요. 드세요. 아침부터 고생하시는데. 박순자 할머니는 감사한 마음으로 커피를 받았다. 이런 소소한 친절이 그녀의 하루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서지원이 보험 고객과 상담 중이었는데 박순자 할머니가 창문을 닫고 있었다. 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서지원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죄송해요. 제가 시간을 잘못 맞췄네요. 못 보셨어요? 지금 고객 상담 중이라고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좀 눈치껏 하셔야죠. 주변 직원들이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고객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 서 대리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옆자리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요? 제가 잘못 말했나요? 우리가 월세 내고 있잖아요. 최소한의 편의는 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순자 할머니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청소도구를 들고 나오는 그녀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건물 모퉁이에 홀로 서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과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다. 여보, 오늘은 제가 좀 속상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보며 박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 밖으로는 늦가을에 쓸쓸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서지원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매일 아침 박순자 할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일부러 건너가며 발자국을 남기고 때로는 커피를 바닥에 흘리고도 모른 채 했다. 그럴 때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다시 걸레를 적셔 닦아냈다. 저 할머니 좀 봐. 아무리 청소하시는 분이라도 저렇게 무시당할 일은 아닌데. 쉿! 소리 낮추세요. 서 대리님 귀에 들어갈라. 건물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늘어갔다. 2층 학원 선생님들은 박순자 할머니에게 더 자주 인사를 건네고 1층 카페 직원들은 틈틈이 따뜻한 차를 건넸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지원의 태도는 더욱 심해졌다. 어느 비 오는 날 아침이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서지원이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나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닦으려고. 청소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쉬시지. 박순자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서 대리님. 같은 팀 김미영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비가 오는 날이라 어쩔 수 없. 미영 씨는 왜 자꾸 끼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을 두둔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때였다. 박순자 어머님, 괜찮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모두가 돌아봤다. 강민혁 지점장이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서지원 대리, 잠깐 내 사무실로 와보시죠. 서지원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강 지점장은 박순자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희 직원이 실례가 많았네요. 사무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대걸레를 다시 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묵묵히 일을 이어갔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웠다. 잠시 후 지점장실에서 서지원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제가 정말 몰랐어요. 그분이 그런 분인 줄. 박순자 할머니는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 것이란 걸 알았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다. 창밖의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다. 박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치 오늘 아침까지 자신이 흘린 눈물처럼 보였다. 여보, 오늘은 제가 조금 지쳤나 봐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주머니 속 남편의 사진이 그날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다. 강민혁 지점장의 사무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서지원은 의자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서 대리는 박순자 어머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까? 네, 청소하시는 분이. 서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민혁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임대차 계약서였다. 이 건물의 소유주이신 박순자 어머님은 20년 전부터 이 건물을 직접 관리해 오셨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이 건물을 사셨죠. 서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분은 우리가 매달 임대료를 내는 건물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자신이 건물주라는 걸 내세우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매일 새벽부터 나오셔서 건물을 관리하시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서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작년에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그분은 변함없이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이 건물이 남편분과의 마지막 추억이라고 하시면서 강민혁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렸다. 캐나다에 계신 따님이 여러 번 그만두시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박순자 어머님은 이 일이 즐겁다고 하셨어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좋다고. 서지원은 이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떠올랐다. 지난주 금요일 어머님이 창문 닦으시다가 넘어지실 뻔한 거 기억나죠? 강민혁이 물었다. 서지원은 그날을 기억했다. 자신이 일부러 창문을 더럽혔던 날이었다. 그날 어머님이 타박상을 입으셨대요. 하지만 다음 날도 어김없이 나오셔서 청소하셨죠. 눈물이 서지원의 뺨을 타고 흘렀다. 서대리, 우리가 월세 내는 건물주라고 해서 그분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청소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지원은 흐느끼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강민혁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어머님은 서 대리를 걱정하세요. 젊은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대하면 나중에 힘들어질 텐데 하시면서 그 말을 듣자 서지원은 더욱 크게 흐느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 사이로 누군가 걸레질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셨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강민혁의 마지막 말에 서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보험회사 사무실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곧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강민혁 지점장의 사무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서지원은 의자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서대리는 박순자 어머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까? 네, 청소하시는 분이. 서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민혁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임대차 계약서였다. 이 건물의 소유주이신 박순자 어머님은 20년 전부터 이 건물을 직접 관리해 오셨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이 건물을 사셨죠. 서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분은 우리가 매달 임대료를 내는 건물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자신이 건물주라는 걸 내세우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매일 새벽부터 나오셔서 건물을 관리하시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서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작년에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그분은 변함없이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이 건물이 남편분과의 마지막 추억이라고 하시면서 강민혁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렸다. 캐나다에 계신 따님이 여러 번 그만두시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박순자 어머님은 이 일이 즐겁다고 하셨어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좋다고. 서지원은 이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떠올랐다. 지난주 금요일 어머님이 창문 닦으시다가 넘어지실 뻔한 거 기억나죠? 강민혁이 물었다. 서지원은 그날을 기억했다. 자신이 일부러 창문을 더럽혔던 날이었다. 그날 어머님이 타박상을 입으셨대요. 하지만 다음 날도 어김없이 나오셔서 청소하셨죠. 눈물이 서지원의 뺨을 타고 흘렀다. 서대리, 우리가 월세 내는 건물주라고 해서 그분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청소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지원은 흐느끼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강민혁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어머님은 서 대리를 걱정하세요. 젊은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대하면 나중에 힘들어질 텐데 하시면서 그 말을 듣자 서지원은 더욱 크게 흐느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 사이로 누군가 걸레질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셨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강민혁의 마지막 말에 서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보험회사 사무실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곧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늦은 오후 비가 그치고 노을이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건물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문득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박순자 어머님. 떨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서지원이 서 있었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붉어진 눈가와 흐트러진 머리칼이 그녀의 내면의 동요를 보여주고 있었다. 어머, 서대리님.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서지원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깊이 인사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청소도구를 내려놓았다.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어떻게 괜찮을 수 있죠? 제가 얼마나. 서지원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이가 들면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서대리님도 나중에 내 나이쯤 되면 이해하실 거예요. 어머님이 이 건물 주인이신데 어떻게. 서지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노을빛이 건물 유리창에 반사되어 따스한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건물이 우리 영감님이랑 마지막으로 함께한 추억이에요.
다른 사람 시키면 영감님 마음처럼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다. 남들이 보면 우스갯소리겠지만 이 건물 구석구석을 닦다 보면 영감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20년 전에 처음 이 건물을 샀을 때처럼. 서지원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서대리님이 싫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 힘이 넘치고 당당한 게 좋은 거죠. 박순자 할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다. 다만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 내가 청소부처럼 보여서 그랬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도, 서대리님이 보험 일을 하는 것도. 박순자 할머니는 서지원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우리 서로 좋은 마음으로 지내요. 나는 서대리님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어요. 서지원은 더는 참지 못하고 박순자 할머니를 끌어안았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후회와 미안함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우리 영감님도 늘 그랬어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노을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다. 멀리서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또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건물 앞에 도착한 박순자 할머니는 뜻밖의 광경을 마주했다. 서지원이 먼저 와서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다. 서대리님? 박순자 할머니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아, 어머님, 오셨어요? 서지원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평소의 화려한 정장 대신 편한 운동복 차림이었다. 이러시면 어떡해요? 내가 할 일인데. 어머님, 저도 이제 조금은 달라지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박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찡해졌다. 서지원의 변화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청소를 도왔고 점심시간이면 박순자 할머니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김밥이에요. 어머, 이렇게 예쁘게 마블링된 김밥은 처음 보네. 아직 서툴러서요. 어머님처럼 꼼꼼하진 못해요. 그들의 대화는 이제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서지원은 박순자 할머니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웠고 박순자 할머니는 서지원에게서 젊은 세대의 고민을 이해하게 되었다. 서대리님, 요즘 일은 좀 어때요?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고객들을 진심으로 대하니까 성과도 좋아지더라고요. 건물의 다른 사람들도 이들의 변화를 눈여겨보았다. 박순자 어머님이 대단하시네요. 서대리님이 저렇게 바뀔 줄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은 우리 가게에도 자주 들르시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서지원이 울면서 박순자 할머니를 찾아왔다. 어머님, 제가 승진했어요. 과장으로요. 정말 축하해요.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제가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박순자 할머니는 마치 자신의 딸이 성공한 것처럼 기뻤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미소 지었다. 여보, 우리가 이 건물을 산 게 정말 잘한 일이었나 봐요. 이렇게 좋은 인연도 만나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에서 각자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창을 닦으며 생각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기회를 포기하지 않는 거지.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이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소중한 인연이 자라나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한 달 후, 초겨울의 찬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아침이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찍 건물에 도착했지만
이상하게도 강민혁 지점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강 지점장의 표정이 무거웠다.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박순자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다. 어머님, 서지원 과장님 소식 들으셨나요? 아니요. 요즘 출장이 잦아서 자주 못 봤는데. 강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 저녁 서 과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많이 다치셨나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한동안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박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마치 자신의 딸이 다친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어느 병원에 계신가요? 마포성심병원입니다. 하지만 어머님, 강민혁이 말을 이었다. 서 과장님이 어머님을 찾으셨어요.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박순자 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청소를 밀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기도했다. 병실에 들어서자 서지원이 누워 있었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에 박순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님, 서지원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조심했어야지. 박순자 할머니는 서지원의 손을 꼭 잡았다. 어제 늦게까지 일하다가 피곤한 상태로 운전을 했나 봐요. 서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사고 나기 직전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 예전에 제가 떠올랐어요. 어머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때의 제가요. 그리고 사고 직후에 제일 먼저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서지원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어머님, 저 이제 어떡하죠? 다리가 이렇게 되어서 일도 못하고. 서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걱정하지 마요. 내가 있잖아.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당신을 도와줄 차례예요. 창밖으로 겨울의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병실 창가에 쌓여갔다. 그날 오후 박순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여보, 오늘은 제가 청소를 못했네요. 그녀는 병실 창가에 서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우리 딸 같은 사람을 지켜야 해서요. 눈은 계속해서 내렸고 병실은 따뜻했다. 봄이 오고 있었다. 겨울 내내 병원과 건물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낸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평소처럼 이른 아침 건물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목발을 짚은 서지원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재활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 첫날이었다. 안 돼요. 아직 다리가 완전히 낫지도 않았는데. 괜찮아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은 제가 이 건물의 아침을 열어볼게요. 서지원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해요. 그들은 함께 건물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서지원은 목발을 짚은 채로도 최선을 다했다. 비록 속도는 느렸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어머님, 이제야 알겠어요. 왜 이 일을 계속하시는지. 서지원이 창문을 닦으며 말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건물을 깨끗이 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올 때마다 그들의 하루가 시작되는 걸 보는 게 참 특별한 일이더라고요.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래요.
작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는. 그때 누군가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강민혁 지점장이었다. 서 과장님, 벌써 나오셨네요? 네, 지점장님. 이제 제가 어머님 일을 좀 도와드리려고요. 강민혁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시간이 흘러 건물이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매일 아침 건물을 깨끗이 청소하는 이가 바로 건물주라는 것을. 박순자 어머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늘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요. 사람들의 인사가 더욱 따뜻해졌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어머님, 점심시간 서지원이 박순자 할머니를 불렀다. 이제 제가 어머님 회사의 직원이 되고 싶어요. 회사라니? 네. 어머님의 건물관리회사요. 제가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님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서지원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과장이잖아요. 거기서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서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제 꿈이 바뀌었어요. 어머님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여보. 그녀는 마음속으로 남편을 불렀다. 우리가 꿈꾸던 게 이런 거였죠? 단순히 건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거. 봄바람이 창문을 통해 불어왔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서지원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건물 밖으로는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의 선물처럼.